만약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한겨울 눈보라 속에서 갓 단 아삭아삭한 오이를 먹는 꿈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충분히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비밀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완벽한 사진을 보여주는 거의 모든 가드닝 블로거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거대한 딜레마죠. 그들은 환상만 얘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는 솔직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1월과 2월에 오이를 심어서 실제로 수확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겁니다. 진짜 결과와 씁쓸한 실망을 가르는 그 결정적인 비밀을 알기 위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믿으셔도 좋습니다. 문제는 비싼 씨앗에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매년 겨울이 찾아오면 인터넷은 온통 그런 사진들로 폭발합니다. 눈 덮인 창문 앞에서 무성하게 자란 오이 넝쿨들, 난방기 바로 위로 탐스럽게 매달린 작고 먹음직스러운 오이 열매들. 우리 가드너들은 그 사진을 보며 생각하죠.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 창밖의 모든 것이 잠들어 있을 때 살아있는 무언가를 키우고 싶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건 거의 마법이나 다름없죠. 자연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그림 뒤에는 냉혹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시도의 99%는 결국 실패로 끝납니다. 웃자라 길게 늘어지고 창백해진 새싹들, 누렇게 변한 잎들, 그리고 오이는 단 하나도 열리지 않죠. 왜냐하면 겨울 재배는 단순히 심고 물 주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전체를 아우르는 과학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그 모든 것을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이를 키우는데 실패하는 가장 첫 번째이자 핵심적인 이유. 바로 빛입니다. 아니, 그냥 빛이 아닙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겨울철 햇빛은 오이가 필요로 하는 빛의 양에 비하면 아주 옅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오이는 기본적으로 햇볕을 너무나 좋아하는 열대성 덩굴 식물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1월이나 2월의 일조 시간은 길어야 8시간, 많아야 9시간 정도에 불과하죠. 하지만 오이가 제대로 열매를 맺으려면 최소 12시간에서 14시간의 빛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빛이 아니라 올바른 스펙트럼과 충분한 광량을 갖춘 빛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창문, 아무리 남향이라 해도 필요한 에너지의 10분의 1도 공급하지 못합니다. 식물은 이 약한 광원을 향해 필사적으로 몸을 뻗으려 애쓰며 스스로를 고갈시킵니다. 결국 여러분은 길고 가늘고 허약한 줄기와 창백한 잎사귀만 보게 될 겁니다. 이건 수확을 준비하는 식물이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하며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식물인 셈이죠. 명심하세요. 특수 보조광 없이는 이 모든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아요. 빛이 필요하다는 건 알겠어요. 그럼 어떤 램프를 골라야 할까요? 시중에는 저렴한 LED 스트립부터 전문가용 식물 재배 패널까지 수백 가지 옵션이 있죠. 여기서 두 번째 실수가 발생합니다. 바로 램프를 잘못 고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주색 또는 분홍색 빛을 내는 저가형 램프를 식물등이라고 생각하고 구매합니다. 물론 식물 성장에 중요한 파란색과 빨간색 스펙트럼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밝기, 즉 광량은 정말 미미합니다. 이런 건 페투니아 모종에게는 조금 도움이 될지 몰라도 오이처럼 크게 자라는 식물에게는 그냥 취침등이나 다름없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바로 풀 스펙트럼 램프입니다. 눈에 편안한 흰색 또는 약간 노르스름한 빛이 나오는 램프 말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광량, 즉 와트입니다. 다 자란 오이 식물 하나당
최소한 30에서 40와트 이상의 진짜 LED 출력을 가진 램프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램프는 천장이 아니라 식물의 가장 높은 부분에서 15에서 20cm 정도 떨어진 아주 가까운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다음으로 꼭 깨야 할 오해는 바로 24시간 내내 식물에게 빛을 쬐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빛을 많이 주면 줄수록 수확량이 좋아진다고 생각해서 조명을 24시간 내내 켜두시는데요. 하지만 이는 식물에게 엄청난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식물 역시 우리 사람처럼 고유의 생체 리듬 바이오리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밤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둠 속에서는 낮 동안 축적했던 당분들을 처리하고 이것들을 앞으로 맺을 열매를 포함한 식물 전체로 분배하는 등 매우 중요한 생리작용이 일어납니다. 밤 시간이 없으면 식물은 극도로 지치고 면역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오이에게 가장 이상적인 조명 환경은 빛 14시간, 완전한 어둠 10시간입니다. 이를 가장 쉽게 관리하는 방법은 저렴한 기계식 또는 전자식 타이머 콘센트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설정해두면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정의 요금을 아껴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초록색 반려식물의 건강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제 온도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집 안이 따뜻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여기에도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오이는 원래 따뜻한 것을 좋아하는 작물입니다. 오이가 잘 자랄 수 있는 이상적인 온도는 섭씨 20이 돼서 25도 사이입니다. 그런데 창문 턱을 한번 보세요. 창문에서는 냉기가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특히 밤에는 유리창 근처의 온도와 공기가 15도에서 16도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아래쪽 난방기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오죠. 이 열기는 공기뿐만 아니라 화분의 흙까지 바싹 말려버립니다. 결국 뿌리와 잎사귀 모두에게는 최악의 온도 지옥 같은 환경이 조성되는 겁니다. 뿌리는 차가운 온도 때문에 수분과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잎은 건조함 때문에 시들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화분을 차가운 창문턱에서 분리해야 합니다. 화분 밑에 스티로폼 조각이나 두꺼운 나무판을 깔아 단열하세요. 둘째, 난방기에 젖은 수건을 덮어 열기를 낮추고 습도를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식물을 소리 없이 괴롭히는 5번째 적은 바로 찬바람입니다. 우리는 겨울에 종종 환기를 시키는데 창문을 조금만 열어두거나 미세하게 틈을 내어 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상쾌한 공기를 마시는 숨통이지만 여리고 민감한 열대성 작물인 오이에게는 치명적인 냉기 충격기입니다. 짧은 순간이라도 급격한 온도 변화는 식물에 큰 충격을 줍니다. 이 충격은 열매가 노랗게 변해서 떨어지게 만들고 성장이 멈추며 전반적으로 식물을 약하게 만듭니다. 결국 식물은 병충해에 쉬운 먹잇감이 되는 거죠. 그러니 환기하는 동안에는 오이 화분을 창가에서 잠시 다른 곳으로 옮겨줘야 합니다. 아니면 찬 공기가 잎에 직접 닿지 않도록 다른 방을 통해서 환기를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오이는 안정성을 가장 좋아합니다. 급격한 변화나 온도 널뛰기는 절대 금물입니다. 성공의 핵심은 바로 품종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텃밭에서 쓰다 남은 씨앗 봉지를 꺼내 기적을 바라서도 안 됩니다. 노지용이거나 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수분용 오이는 실내에서는 절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물론 집에서 벌을 키울 계획이 아니라면 말이죠. 여러분께는 오직 단위 결과성, 즉 파르테노카피, 파르테노카피츠 교배종만이 필요합니다. 이는 수정 없이도 열매를 맺는 품종을 뜻합니다. 이 품종들은 이름이나 설명에 항상 해당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내음성, 즉 그늘의 강한 정도와
콤팩트한 크기와 같은 특징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실내 재배만을 위해 육종된 전용 품종들도 있습니다. 이 품종들은 빛이 부족해도 잘 견디고 길이가 3m에 달하는 거대한 넝쿨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러한 품종의 예로는 도시의 오이, 고르츠크 요구르칙, 발코니 오이 발콘니, 그리고 마하온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화분입니다. 많은 초보 텃밭지기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이를 예쁘장한 2리터에서 3리터짜리 작은 화분에 심는 거예요. 초기에는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오이는 사실 뿌리 시스템이 아주 발달한 강력한 식물입니다. 작은 용기에선 뿌리가 금방 꽉 차게 되고 비좁아지면서 양분과 수분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결국 식물 성장이 멈추고 잎이 노랗게 변하기 시작해요. 오이 한 포기를 위해서는 최소한 5리터, 더 좋게는 7에서 10리터 정도의 화분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이건 더 이상 화분이 아니라 거의 양동이급 크기예요. 하지만 이 정도 부피의 흙이 있어야만 식물이 녹색 잎과 앞으로 달릴 열매 모두를 지탱할 수 있는 강력한 뿌리 시스템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요. 바닥에 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크고 확실한 배수 구멍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배양토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절대로 밭이나 텃밭의 흙을 그대로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밭흙을 실내로 가져오는 순간 해충, 유충과 곰팡이성 질병 포자, 그리고 맞지 않는 성분까지 그야말로 문제 종합 세트를 들고 오는 셈입니다. 텃밭 흙은 밀도가 너무 높아 화분 속에서 쉽게 굳어지고 뿌리가 숨쉬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반드시 시판되는 전용 배양토입니다. 가장 적합한 것은 피트모스 기반의 원예용 상토나 채소 모종용 범용 흙입니다. 하지만 이 시판 흙도 보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전체 양의 약 20% 정도를 바이오 휴머스, 지렁이 분변토와 섞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초기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흙을 부드럽게 해주는 펄라이트나 버미큘라이트 같은 배수 및 통기성 개선제를 첨가해야 합니다. 이건 역시 전체 부피의 15%에서 20% 비율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진 배양토는 가볍고 통기성이 좋으며 수분 보유력과 영양분까지 갖춘 완벽한 상태가 됩니다. 이는 연약한 오이, 뿌리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이상적인 환경입니다. 물주기, 정말 중요하고도 섬세한 일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물은 부족한 듯 주는 게 과하게 주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오이는 가뭄이 들면 즉시 신호를 보냅니다. 잎이 축 늘어져서 마치 헝겊 조각처럼 보이죠. 이건 물만 다시 주면 쉽게 회복됩니다. 하지만 과습은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흙이 계속 축축하고 질퍽하면 뿌리가 질식하고 썩기 시작합니다. 식물은 노랗게 변하고 시들어 버리는데 이때는 살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 언제 물을 줘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흙을 손가락으로 만져보세요. 2에서 3cm 깊이까지 말라 있다면 그때가 바로 물을 줄 타이밍입니다. 흙이 아직 젖어 있다면 기다려주세요. 물은 반드시 하루 정도 받아놓은 미지근하고 따뜻한 물이어야 합니다. 실내 온도보다 2, 3도 정도 높은 것이 좋습니다. 찬 수돗물로 바로 주는 건 뿌리에 또 다른 충격을 주는 행위입니다. 물은 화분 가장자리를 따라 조심스럽게 주세요. 물이 밑에 물받침으로 흘러나올 때까지 줍니다. 그리고 30분 뒤에는 물받침에 고인 여분의 물은 반드시 버려줘야 합니다. 화분처럼 공간이 제한된 곳에서는 영양분이 정말 빠르게 고갈됩니다. 오이는 특히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시기에
엄청난 양분을 필요로 하는 다비성 작물입니다. 따라서 꾸준히 비료를 공급해주지 않으면 좋은 수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비료는 싹이 튼 후 약 2주 정도 뒤부터 주기 시작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잎이와 줄기 등 녹색 성장을 위해 질소 성분이 많은 비료가 필요합니다. 식물에 꽃이 피기 시작하면 인과 칼륨 성분이 더 많은 비료로 바꿔주세요. 특히 칼륨은 맛있고 달콤한 열매를 맺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오이 또는 채소 전용으로 나온 액체 복합 비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비료를 줄 때에는 뿌리가 타지 않도록 물을 충분히 준 후 흙이 젖은 상태에서 주어야 하며 7일에서 10일마다 한 번씩 설명서에 따라 정확하게 주어야 합니다. 겨울철 난방을 하면 실내 공기가 매우 건조해집니다. 보통 습도가 30에서 40%를 넘기기가 어렵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열대 식물인 오이는 70에서 80% 정도의 높은 습도를 아주 좋아합니다. 이렇게 공기가 건조해지면 곧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첫째, 식물이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되고요. 둘째, 그리고 이게 가장 치명적인데, 건조한 환경은 실내 식물의 가장 무서운 적, 바로 응애가 번식하기 딱 좋은 조건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분무기로 미지근한 물을 입혀 규칙적으로 뿌려주는 것입니다. 이건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화분 옆에 넓은 접시에 물을 담아두거나 젖은 자갈을 놓아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습도 관리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신다면 작은 가정용 가습기 하나가 오이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에도 최고의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했는데 실수로 벌이 수분하는 품종을 심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식물에 예쁜 노란 꽃은 피었지만 정작 열매가 되어야 할 부분이 노랗게 변하면서 떨어져 버립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직접 벌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인공수분 과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수채화용 같은 부드러운 분만 있으면 준비 완료입니다. 우선 수꽃과 암꽃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암꽃은 밑동의 작은 오이처럼 생긴 씨방이 달려있지만 수꽃, 즉 헛꽃은 단순히 줄기 끝에 붙어 있습니다. 꽃이 완전히 활짝 핀 아침 시간에 붓을 이용해 수꽃에 수술해서 꽃가루를 조심스럽게 묻혀주세요. 그리고 그 꽃가루를 암꽃 가운데 있는 암술머리로 조심스럽게 옮겨주기만 하면 됩니다. 확실한 수정을 위해 이 과정을 이틀 정도 반복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어줬다고 해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아파트는 닫힌 생태계이기 때문에 일단 해충이 생기면 식물이 순식간에 망가질 수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적은 바로 응애입니다. 이 미세한 거미류 해충은 잎의 수액을 빨아먹어 버리죠. 초기 증상은 잎이 뒷면에 작은 흰색 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얇은 거미줄이 생겨나고 이걸 방치하면 식물을 완전히 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높은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이미 해충이 발생했다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선 주방세제나 순한 비누를 이용해 잎을 깨끗이 씻어주는 것부터 시도해 볼 수 있어요. 만약 효과가 없다면 특수약제를 사용해야 하는데 바로 살비제입니다. 예를 들어 피토범이 파이토범, 성분 등을 기반으로 한 약제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 약제들은 실내 사용에 비교적 안전하지만 반드시 5일에서 7일 간격으로 여러 번 처리를 해줘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좁은 공간과 부족한 빛 조건에서는 식물을 올바르게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리를 소홀히 하면
오이는 스스로 햇빛을 가리는 혼란스럽고 엉킨 덩굴 정글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식물을 원줄기 하나로 유인하는, 이른바 외줄 유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아래쪽 5에서 6마디의 잎겨드랑이에서 나오는 모든 곁순들을 정기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같은 마디에 달린 꽃들도 모두 따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초기 단계에서 식물이 모든 에너지를 원줄기 성장과 뿌리 발달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원줄기가 지지대의 꼭대기에 닿으면 그 끝을 순지르기, 즉 적심해야 합니다. 이는 윗부분에서 곁가지들이 자라나도록 자극하며 이 곁가지들에서 주요 수확물이 열리게 됩니다. 자, 이제 모든 과정을 잘 마치셨고 드디어 오이의 첫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첫 수확, 즉 아삭하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이때도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기대치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열매가 맺힌 후 수확 가능한 크기로 자라기까지는 품종과 재배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1에서 1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오이가 너무 커져서 거대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첫째, 너무 크게 키운 오이는 쓴맛이 나거나 물컹하고 싱거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열매가 줄기에 오래 매달려 있을수록 식물의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여 새로운 열매가 맺히는 것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해당 품종에 맞는 적당한 크기가 되었을 때, 작고 아삭할 때 수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으로 오이를 수확해 주는 것이 식물이 계속해서 새롭고 많은 열매를 맺도록 유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솔직하게 한번 계산해 봅시다. 좋은 풀, 스펙트럼, 식물 생장 등만 해도 꽤 비싸죠. 여기에 타이머 콘센트, 큰 화분, 좋은 흙, 펄라이트, 지렁이 분변토, 비료, 씨앗까지 더하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전기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40W짜리 램프를 하루 14시간씩 오이가 자라는 3에서 4개월 동안 돌리면 상당한 양의 전기를 소모하게 되죠. 결국 여러분이 집에서 키운 오이의 원가는 마트에서 파는 가장 좋은 오이보다 몇 배나 비쌀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의 주된 목표가 절약기라면 창가에서 겨울 채소를 키우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이 취미는 절약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다수 99%의 재배자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지 한 가지 요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재배 과정의 복잡성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최소한의 노력만으로도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실수입니다. 그냥 화분을 창가에 두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약한 분홍색 조명 하나면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심지어 차가운 물로 아무 때나 물을 줘도 된다고 착각합니다. 겨울철 오이 재배는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입니다. 여기에는 빛, 온도, 습도, 양분, 토양, 그리고 품종까지 모든 요소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이 연결고리 중 단 하나라도 빠지면 결국 실패로 이어집니다. 성공은 여러분이 식물을 위해 인공적이고 통제 가능한 미세 기후를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이는 지식과 세심한 관심, 그리고 당연히 일정 수준의 비용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이 일을 계속하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먹을 오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바로 그 과정입니다. 한겨울에 아주 작은 씨앗에서 눈앞에 생명이 펼쳐지는 것을 목격하는 건 정말 놀라운 감정입니다. 첫 잎이 돋아나고 덩굴이 뻗어나가고
노란 꽃이 피어나는 모습까지. 이건 겨울에 맞서는 당신의 아주 개인적이고 작은 승리입니다. 어떤 약보다도 효과가 좋은 최고의 항스트레스 요법이죠. 2월에 내 손으로 직접 키운 식물에서 방금 따낸 신선한 오이 향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향은 단순히 오이 향이 아닙니다. 이 향은 여름 햇살, 그리고 당신의 사적인 작은 기적의 냄새를 품고 있습니다. 자, 이제 솔직하게 결론을 내려볼게요. 그렇다면 1월이나 2월에 오이를 심고 수확까지 볼 수 있을까요? 답은 네, 가능합니다, 입니다. 하지만 이건 절대로 쉬운 산책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준비와 투자가 필요한 아주 진지한 프로젝트입니다. 성공적으로 겨울 오이를 재배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력한 풀스펙트럼, 식물 LED 램프, 타이머, 대형 화분, 적절한 흙, 그리고 특수 단위결 과성 씨앗입니다. 무엇보다도 정기적이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죠. 물주기, 습도, 온도 조절, 그리고 영양분 공급까지 모두 철저하게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모든 것에 준비가 되셨다면 성공은 당연히 따라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간과 돈만 낭비하고 결국 실망만 얻게 될 겁니다. 그냥 대충 심기만 해도 잘 자란다는 식의 거짓말은 다른 채널에 양보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이해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엄청난 수확량을 목표로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창문 하나에 기대어온 가족이 먹을 오이를 모두 수확하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겨울 텃밭의 진짜 목적은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니라 즐거움을 얻는 데 있습니다. 한겨울에 직접 따낸 아삭하고 향긋한 오이 5개, 10개, 아니 15개만 되어도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엄청난 성공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자부심의 근원이 됩니다. 이건 취미예요. 하나의 실험이죠. 아직 멀리 있는 여름을 미리 만끽해 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접근하신다면 성공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 과정 자체가 여러분에게 엄청난 긍정적인 경험을 선사할 거예요. 그리고 이 감정들은 동의하시겠지만 정말 값진 것입니다. 아니, 알고 보니까 이게 반전이더라고요. 겨울 텃밭 가꾸기의 핵심 비밀은 농사 기술이 아니라 바로 제대로 된 동기부여였던 겁니다. 이것은 수확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기쁨을 얻는 하나의 방식인 거죠. 이 점을 깨닫는다면 모든 기술적인 어려움들이 극복 불가능한 장벽이 아니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과제로 보일 거예요. 겨울에 오이를 키우는 일은 돈도 많이 들고 까다롭고 엄청난 관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위해 이걸 하는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를 명확히 알고 있다면 이것은 충분히 현실적인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황된 이야기 없이 솔직하게 나눈 이 대화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러셨다면 채널 응원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그리고 새로운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벨 설정도 꼭 해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혹시 겨울철에 창가에서 뭔가를 키워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공했든 실패했든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함께 이야기 나눠 봅시다.